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아메리칸 드림에서 트럼프주의의 전도사로 데뷔해 향후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각 주의 폐수 샘플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과 공중보건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민들의 헬스케어 비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2배나 비싸 절반은 의료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핵심 멤버들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해 9월 기준금리 인하 단행 시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온라인 계정 가입자 5천만 명이나 로그인 방법을 전환해야 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셋째 날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른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에서 트럼프주의의 전도사로 데뷔해 향후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낙점으로 39세에 일약 부통령 후보가 된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은 오하이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 어떻게 예일 법대에 가고 30대 연방 상원의원이 됐는지, 반 트럼프에서 친 트럼프로 180도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그의 스토리를 미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4년생 아직 40이 채 되지 않은 39세의 연방상원의원에서 78세의 대통령 후보에게 낙점돼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된 제디 벤스 후보가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 셋째 날 주인공으로 화려한 데뷔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이디 벤스 초선 상원의원은 밀워키 전당대회장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수락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힘을 모아 백악관을 탈환하고 미국을 통합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2016년까지는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난하는 반 트럼프파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직 수행을 보고 누구보다 그를 추앙하는 친 트럼프로 180도 변신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I was certainly skeptical of Donald Trump in 2016, but President Trump was a great president and he changed my mind. I think he changed the minds of a lot of Americans because again he delivered that peace and prosperity. 그 덕분인 듯 2022년 선거에서 제이디 벤스 후보가 오하이오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손을 들어줘 결국 공화당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해 38세에 연방 상원의원에 오르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39세에 러닝메이트로 낙점받고 8월 2일이면 40세가 돼서 트럼프주의 전도사 역할을 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면목을 알면 그의 추종자가 된다는 메시지로 트럼피즘, 즉 트럼프주의를 널리 전파할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물로 꼽혀와 부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지지층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You write about adverse childhood consequences Sure. that some kids suffer Yep. in growing up. Being sworn at, insulted, or humiliated by your parents. Sure. Check. Being pushed, grabbed, or having something thrown at you. Check. Having parents who are separated or divorced. Check. 오하이오 미들타운의 시골 가난한 가정에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들어간 데다가 아이비리그의 예일대 로스쿨까지 진학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출신 교수 부부에 따른 우샤를 만난 곳도 예일대 법대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자 역할을 하면서 테크 업종의 백만장자 거부들과 인맥을 쌓아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습니다. 그의 아메리칸 드림 스토리를 담은 자서전 힐빌리 엘리지는 그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줬습니다. 게다가 38세에 오하이오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이 돼서 지난해 1월 워싱턴 정치권에 입성한 지 단 1년 반 만에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 올랐고 대선 승리 시에는 최연소 부통령 기록을 세우게 돼 제이디 벤스의 정치 지도자 탄생과 새 역사 쓰기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말 그대로 찜통 같은 폭염으로 심신이 지치는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각 주의 폐수 샘플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무더위 속에 체온 조절 능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들은 특히 개인 건강과 공중보건을 위한 예방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뿐 아니라 코로나19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폐수 활동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폐수 검사는 공중보건 전문가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며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증상을 보이지 않는 지역사회에서도 폐수나 하수를 검사해 전염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CDC는 해당 지역의 질병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폐수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코로나19 수준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역 전반에 걸쳐 폐수 샘플에서 다양한 수준의 코로나19가 검출된 겁니다. 서부와 남부는 코로나19 수준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코로나19 폐수 바이러스 활동 수준은 높음과 매우 높음입니다. 오레곤,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알칸사스, 플로리다, DC, 메릴랜드는 매우 높게 나왔고 워싱턴, 아이다호, 요오밍,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미네소타, 미조리, 루이지애나,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뉴햄프셔와 메인은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CDC의 코로나19 데이터 추적기는 코로나19 변종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이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질병의 70% 이상이 전염성이 높은 JN1 계통에서 유래하며 이 계통은 겨울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5월 이후 JN1의 유병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KP3 및 KP2의 발생률은 증가했습니다.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국내 주요 변종은 KP3로 전체 감염률의 31.3%를 차지했습니다. 입원율은 여전히 낮지만 올여름 급증세로 인해 노년층,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CDC는 새로운 코로나 변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기존 바이러스 백신 접종 기록과 관계없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업데이트된 2024-2025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은 의료비와 약값 등 헬스케어 비용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2배나 비싸게 물고 있어 거의 절반은 의료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연간 헬스케어 비용은 1인당 12,500달러로 다른 선진국들의 6,650달러보다 2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45%는 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스케어만 아니면 미국서 살만하다는 소리가 현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의료비와 처방약값 등 헬스케어 비용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2배나 비싸게 물고 있어 거의 절반은 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이 헬스케어를 위해 부담하고 있는 연간 비용은 1인당 평균 12,55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선진국들은 평균 연간 비용이 6,65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연간 헬스케어 비용으로 2배나 비싸게 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 듯 미국인들의 거의 절반인 45%는 진료와 치료, 약값 등 헬스케어 비용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한 것으로 갤럽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의료비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먹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수는 의료비 걱정으로 진료나 치료, 약 사기를 건너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비용이 더 급등한 이유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으로 의료비와 약값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이 대폭 올라가 결국 환자들이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건강보험들의 평균 디덕터블은 2013년에는 2,500달러였으나 2022년에는 3,800달러로 늘어났으며 지금은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디덕터블이 높으면 매달 내는 프리미엄 건강보험료는 낮아지는 대신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한 해 디덕터블에 도달할 때까지는 청구되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년 들어 건강보험사들은 매달 내는 프리미엄, 보험료도 많이 올렸으나 여러 선택 옵션을 내놓으며 보험료를 덜 올리되 디덕터블을 대폭 높여 결국 환자들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IRS는 세법을 적용하며 연간 디덕터블이 $3,200를 넘으면 고액 디덕터블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근년에는 항목별 공제보다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로 적용받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정아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을 비롯한 연준 핵심 멤버들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나서 9월 18일 기준금리 인하 단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12월에 또 한 번 내려 올해 단 한 번이 아닌 2번 인하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마침내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7월 31일에는 동결하겠지만 9월 18일부터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핵심 멤버들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의 2인자인 부의장을 맡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수개월 안에 단행될 것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은 고용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물가는 진정돼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며 물가가 2%대로 향하고 있다는 추가 지표를 보고 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정책 조정회의의 고정 멤버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고용과 물가 지표에서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기준금리 인하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의 점진적인 고용 냉각과 물가 진정을 보면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긍정평가하고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기에 근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연준 핵심 멤버들의 언급은 연준이 9월 18일 FOMC 회의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내놓은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 경제 전문 미 언론들이 해석했습니다. 연준은 6월 고용이 실업률은 4.1%로 상승하고 일자리 증가는 20만 3천 개로 둔화돼 점진적인 냉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6월 CPI 소비자 물가는 3%대로 대폭 진정돼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로도 2.5% 수준을 기록해 목표치 2%를 향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금리 동결 1년여 만에 내리는 것입니다. 9월 18일 기준금리를 0.2포인트 내리면 현재의 5.25 내지 5.5%에서 5 내지 5.25%로 내려가게 됩니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무려 11차례에 걸쳐 0%에서 5.25 내지 5.5%로 기준금리를 대폭 올렸으며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고금리를 유지해왔다가 기준금리 인하로 선회하려는 것입니다. 9월 18일에 0.25포인트를 내리면 11월 7일에는 건너뛰더라도 12월 18일에 또 한 번 0.25포인트를 인하할 수 있어 단 한 번이 아닌 2번 인하해 기준금리를 올 연말 4.75 내지 5%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사회보장국의 온라인 계정에 가입한 5천만 명이나 로그인 방법을 전환해야 하는 대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로그인.gov나 아이디미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바꿈에 따라 2021년 9월 18일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가입한 5천만 명은 대거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온라인 계정의 로그인 방법을 바꿈에 따라 5천만 명이나 대거 전환해야 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계정에 가입한 8,600만 명 중에서 5,100만 명이나 로그인 방법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래에 500만 명이 전환했기 때문에 6월 말 현재에도 4,600만 명이 더 로그인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전환해야 하는 대상들은 2021년 9월 18일 이전에 사회보장국 온라인 계좌를 다른 방법으로 개설하고 접속해온 사람들입니다.
로그인 방법을 전환해야 하는 해당자들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인인하면 새로운 로그인 방법으로 전환하라는 권고가 뜹니다. 이때에는 login.gov로 전환하기를 선택해 안내에 따라 전환하면 컨펌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전환을 마친 후에는 새로 login.gov로 접속해 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login.gov나 id.me로 가입해 접속하고 있는 사회보장국 온라인 계좌 보유자들은 전환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8,600만 명 중에 4천만 명은 이번 전환의 대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처럼 사회보장 온라인에서 접속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웹사이트인 ssa.gov에서 온라인 계정이 없으면 새로 개설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면 사회보장연금과 각종 사회보장 베네핏을 확인하고 신청하며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계정을 개설하면 접속 시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40점을 다 채워 자격이 있는지, 62세에 조기 은퇴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상연금의 80%, 67세에 받는 정상연금 100%, 늦췄다가 7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107%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65세가 되는 시니어들이 생일 전 3개월부터 생일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도 사회보장 온라인 계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